물, 물 좀 마시게 해줘. 할머니, 여기는 병원이에요. 무료 급수대가 아니라고요. 제발 물 조금만. 경비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무더운 여름 햇살이 대전 시내를 뜨겁게 달구던 어느 날 오후 78살의 정말순 할머니는 익숙했던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대전 중구 상권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거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죠. 대전의 한여름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기온은 오후가 되면서 섭씨 35도를 넘어섰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신기루처럼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었어요. 시내 중심가의 넓은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매연과 함께 더위를 가중시켰습니다. 은행동 일대의 상가 건물들은 뜨거운 햇빛을 반사하며 거리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정말순 할머니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야 했어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지만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그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남편과 함께 대전 시내 곳곳에 상가를 매입하며 쌓아올린 부의 기억들은 이미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50년 가까이 대전에서 살아온 정말순 할머니였지만 치매의 진행으로 인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알고 있던 집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미로처럼 복잡해 보였고 평생을 다니던 상가들의 간판들도 전혀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앙로에 익숙했던 가로수들조차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확실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은 정말순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지저분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을 잃은 듯한 눈빛 때문이었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시선으로 외면하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정말순 할머니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치매 증세로 인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오직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막연한 충동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벽에 기대어 쉬기도 했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를 1시간 넘게 걷다 보니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목마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시원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갑에 카드와 현금이 가득했을 테지만 집을 나설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서 시원한 음료수들이 진열된 냉장고를 바라보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편의점 주인이 알아보고 외상으로라도 주었을 텐데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는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갈증과 더위, 그리고 길을 잃은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말순 할머니의 의식은 더욱 혼미해졌습니다. 발걸음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때때로 벽이나 가로등에 기대어 쉬어야 할 정도였어요.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시야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거리의 소음들이 귀를 때렸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들이 뒤섞여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조용한 곳을 찾아 쉬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시원한 실내와 에어컨 바람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카페 직원의 차가운 시선이 이미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죠.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그곳이 병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흰색 외관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뭔가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아픈 몸을 맡겼던 어머니의 품처럼 말이죠. 대전중앙병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왠지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이라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곳이니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 걸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병원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였지만 그녀에게는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파란불이 켜지자 서둘러 건너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의 소리에 더욱 당황했지만 간신히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겨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외부의 뜨거운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소독약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정말순 할머니에게는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로비 한편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병원의 역사와 주요 후원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순 할머니 부부의 사진도 있었지만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잠깐이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지만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정말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지저분한 외모와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죠. 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핸드백을 꼭 끌어안으며 자리를 옮겼고 정장 차림의 남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곧 정말순 할머니 주변에는
텅 빈 공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리를 피해 멀리 앉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을 끌고 재빨리 자리를 옮겼고 휠체어를 탄 노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말순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았어요.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왜 병원에 저런 사람이 들어와 있어? 같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너무 목이 마르다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접수대로 가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들리는 수군거림과 시선들이 정말순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갈증과 피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오직 물 한 모금만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접수 창구로 다가간 정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너무 목이 말라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만큼은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접수대 뒤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정말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정말순 할머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여기는 병원이에요. 무료 급수대가 아니라고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애원하듯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여기 아는 곳이에요. 제발 물만이라도. 뭔가 이곳이 익숙하다는 느낌, 자신이 여기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막연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의식 상태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정말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는 경비원을 불렀어요. 경비실이요? 로비에 좀 와주세요. 이상한 분이 계셔서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혐오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해치는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곧이어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정말순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전혀 배려가 없는 마치 물건을 다루듯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겠어요. 잠깐만. 물만 한 잔. 정말순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지만 경비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팔을 잡아 끌며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거친 손길에 정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저항할 힘조차 없었어요. 몇 시간째 걸어 다니며 탈진 상태에 빠진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그저 경비원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비원의 마지막 경고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로비의 환자들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정말순 할머니는 병원 밖으로 밀려났어요. 병원 입구 계단에서 비틀거리던 할머니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무릎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정말순 할머니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잠시 꺼졌던 전구에 다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희미했던 의식이 순간적으로 명료해졌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걷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자신이 이 병원에 무려 2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후원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지난 15년 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병원의 의료 장비 구입과 시설 확충,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온 것이었어요. 아, 맞아. 나는 정말순이야. 박용석 회장의 부인이고 대전 중구 상권의 절반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 병원 로비에 걸린 후원자 명단 맨 위에 내 이름이 있었지. 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곤 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자신들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병원은 대전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죠. 정말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병원 발전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가장 큰 금액을 기부했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건립, 암센터 확장, 최첨단 MRI 도입 등 병원의 주요 사업마다 그들의 후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정말순 할머니의 후원에 대해 항상 감사를 표해 왔었어요. 매년 열리는 후원자 감사 만찬에는 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인사를 드렸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VIP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한쪽에는 정말순 할머니 부부의 이름을 새긴 공로패까지 걸려 있었어요. 박용석 정말순 부부 특별 후원 감사패,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황금색 명패였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명패를 보며 두 사람의 선행을 기억했었죠. 원장은 정말순 할머니를 병원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했었어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면 원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고 VIP 병실을 특별히 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정말순 할머니를 보면 90도로 인사하며 회장님 부인,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었죠. 그런 자신이
대전 중구 상권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한 큰손이었던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말순 할머니는 후원을 계속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고인의 뜻을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었죠. 병원 신관 건립 때는 1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최신 시설을 갖춘 신관이 완성될 수 있었고 병원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신관 준공식 때는 정말순 할머니가 테이프 커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쌓아온 신뢰와 존경,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까지도 한순간에 짓밟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간신히 몸을 끌어올린 정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함께 마음에서도 뭔가 소중한 것이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몸의 아픔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죠. 자신이 평생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병원에서,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곳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단지 초라한 외모 때문에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정신없이 헤매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외모가 초라했다고 해도 물 한 잔을 달라는 노인을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인간적 배려조차 없었던 그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돈 없이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구나. 정말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병원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자신을 쫓아낸 그 간호사는 여전히 다른 환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고급 핸드백을 든 여성에게는 특별히 더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한 여성이 접수대에 다가가자 간호사는 즉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는 정말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더욱 쓰라렸습니다. 결국은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과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것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이 병원 직원들이 정말순 할머니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었어요. 원장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심지어
청소부까지도 정말순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었죠. 그때는 정말순 할머니도 단정한 옷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고 함께 다니는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있었으니까요. 병원 로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인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부인. 오늘도 건강하세요. 같은 인사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었죠. 원장은 항상 직접 나와서 정말순 할머니를 영접했고 커피를 대접하며 병원 운영에 대해 상의하곤 했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순 할머니는 병원 직원들을 위해 특별 보너스를 준비했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는 따뜻한 겨울 코트를, 청소 직원들에게는 생활용품 세트를 선물했었죠. 모든 직원들이 정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었고 진심으로 감사해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치매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게 되었고 후원금도 자동 이체로 처리되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던 것이죠.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정말순 할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저 후원자 명단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원장이나 고참 직원들만이 정말순 할머니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오늘의 초라한 모습과는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박용석 회장은 대전 지역 재계의 큰손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의료계에까지 미쳤었어요. 병원장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시장이나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용석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전 전체가 애도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고 병원 원장도 직접 와서 조의를 표했었습니다. 회장님이 없는 대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던 원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더러워진 옷자락을 털어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치매로 인해 흐려졌던 의식이 분노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졌어요. 정말순 할머니는 곧장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전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헷갈렸던 길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분노가 일시적으로나마 치매 증상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까지는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타고 다녔지만 오늘은 걸어가야 했어요. 다행히 정신이 맑아진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정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흐릿하게만 보이던 거리의 모습들이 오늘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대형마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들, 모두 자신과 남편이 평생에 걸쳐 하나씩 매입한 소중한 자산들이었습니다. 중앙로 23번지의 12층짜리 오피스 빌딩, 은행동의 대형 상가 건물, 둔산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모두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이렇게 큰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가요? 그 건물들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표정까지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 꽃집 아주머니, 문구점 사장님, 모두 정말순 할머니를 임대인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 저 할머니 좀 불쌍해 보이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앞에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대전에서 살아온 정말순 할머니였지만 오늘처럼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치매의 진행과 함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크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정중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겉모습만으로 판단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순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법무법인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신과 남편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김 변호사였어요. 나이는 비슷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명료한 판단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말순입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섞인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김 변호사는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정말순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정말순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과연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중앙병원에서 저를 쫓아냈어요.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경비원을 불러서 끌어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간호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경비원이 물리적으로 강제로 끌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도 다쳤고요. 정말순 할머니는 찢어진 스타킹과 피가 난 무릎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되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어요. 변호사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반응에 정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회장님, 내일 아침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후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오랜만에 옷장 문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간병인이 대신 골라주던 옷들을 직접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정장을 골라 정성스럽게 다림질하기 시작했어요. 샤넬 정장,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모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것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런 사치품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이것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증명하는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정말순 할머니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치매 환자라는 편견 때문에 함부로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당당한 후원자이자 병원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거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부동산 권리증과 주식 증서들이 가득했어요. 대전 중구 상권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이 고스란히 서류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병원에 대한 후원 관련 서류들도 찾아냈습니다. 매년 작성했던 기부 약정서, 병원 측에서 보낸 감사장들, 그리고 세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정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큰 후원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년 전에 체결한 특별 후원 약정서였습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2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후원하기로 한 내용이었어요. 이미 60억 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14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말순 할머니의 의식도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분노와 내일의 계획만큼은 마음 깊숙이 새겨두었습니다. 아무리 치매가 심해져도 이 기억만큼은 잃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간호사의 차가운 시선, 경비원의 거친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병원 신관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던 순간 원장이 깊숙이 인사하며 감사를 표하던 모습,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박수를 치던 광경,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정말순 할머니의 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간병인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단정하게 화장을 했어요. 손놀림이 예전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품이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올리고 어제 밤늦게 다림질한 정장도 말끔히 차려입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할머니는 사라지고 대전의 유력 인사였던 정말순 여사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비록 주름은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당당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고급 액세서리들도 꺼내 착용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 중요한 행사 때마다 착용했던 진주 귀걸이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품들이었어요. 오늘은 달라질 거야.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대전 상권 절반을 소유한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온 김 변호사는 평소보다도 더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제 전화로 들은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김 변호사는 정말순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치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정말순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김 변호사. 오늘은 정신이 아주 맑네요. 어제 일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단순히 병원에 가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향후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병원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말순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후원을 전면 중단하겠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 후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모든 후원을 철회하실 건가요? 그것이 병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김 변호사, 저는 어제 그 병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거절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아세요?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물 한 잔 값어치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김 변호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돈으로 유지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차가 병원 앞에 도착하자 정말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아닌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로서 당당하게 들어설 차례였어요. 병원 앞에 도착하자 어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말순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섰죠. 김 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품위 있는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한 모습에 모두가 중요한 인물임을 직감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정말순 할머니의 품이 있는 모습과 함께 온 변호사를 보며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제 그토록 경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을 쫓아낸 바로 그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정말순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 오늘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원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확고하고 위험 있는 어조였죠. 젊은 간호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정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하지만 원장님을 만나시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이어가려 하기도 전에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법무법인 대전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정말순 여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지금 당장 원장님을 뵙고자 합니다. 정말순 여사님이라고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병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후원자 명단 최상위에, 공로패에, 그리고 신관 현판에까지 새겨진 이름이었으니까요. 네, 바로 어제 당신이 쫓아낸 그 할머니가 정말순 여사님이십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둔산동 상권의 절반을 소유하시고 이 병원에 200억 원이 넘는 후원을 해오신 분이죠. 간호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자신이 무시하고 쫓아낸 그 초라한 할머니가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아니라 돈 많은 후원자라는 걸 알았다면 물 한 잔 정도는 주셨겠네요? 간호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질문이 너무나 전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 판단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순 여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후원자? 어제 쫓겨난 그 할머니가? 수군거림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원장이 급히 달려나왔어요. 원장은 정말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비록 치매가 있으시지만 여전히 병원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거든요. 더구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온 상황을 보니 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정말순 여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은 즉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순 할머니는 차갑게 손을 저었죠.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 이미 늦었어요. 저는 오늘 모든 후원을 철회하러 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제 잘못입니다. 원장님, 직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병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이 병원의 본질이었던 거죠.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원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병원 측 변호사까지
긴급히 소집되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정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순 여사님은 지난 15년간 이 병원에 총 230억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현재도 향후 7년간 140억 원의 후원이 약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후원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후원금이 병원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본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여사님의 후원금은 우리 병원 운영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면 사무국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원이 당장 운영난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말순 여사님이 소유하신 둔산동 일대 건물들에 입주한 의료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도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약국, 의료기기 업체, 의료용품 공급업체 등 총 47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병원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도 어제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부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직원의 실수로 병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한 직원의 실수라고요? 정말순 할머니가 부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럼 경비원은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요? 모두가 공범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후원을 중단합니다. 법적 절차는 김 변호사가 진행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원장이 급히 일어섰어요. 그래도 15년간의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여사님 댁으로 찾아가서 사죄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병원과 후원 협의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저 같은 치매 환자도 사람으로 대우해 준다고 하더군요. 정말순 할머니의 말에 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정말순 할머니는 어제 저녁 다른 병원들과 연락을 취했었어요. 대전의 다른 종합병원들은 정말순 할머니의 후원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 병원은 치매 전문 병동을 신설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젊은 간호사가 갑자기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정말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간호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은 어제 제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잖아요. 간호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깨달음이 하루 빨랐다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순 할머니가 모든 후원을 철회하고 떠난 후 병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습니다. 정말순 여사님의 후원 철회로 우리 병원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사님의 정기 후원금이 끊기면 3개월 안에 운영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관공사 대금도 아직 다 치르지 못한 상태인데 게다가 둔산동 의료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도 모두 끊어질 예정입니다. 구매과장이 덧붙였어요. 의료용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이 문을 닫는 건 아니겠죠?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순 여사님 없이는 이 병원이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한 후원자에게 의존해 왔어요. 젊은 간호사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대놓고 비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그녀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다른 후원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부원장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정말순 여사님만큼 큰 후원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소문은 대전 의료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병원 원장들과 의료진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순 어르신이 정말로 모든 후원을 철회했는지 확인하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정말이야? 200억 후원을 철회했다고? 이웃 병원 원장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어. 정말순 여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다고 해야 하나. 미쳤구나. 그런 분을 쫓아냈다고?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의료계 모임에서도 이 사건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앙병원이 정말순 여사 후원을 잃었대. 직원이 여사님을 노숙자로 착각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한편 둔산동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가 후원금을 모두 철회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한 병원에 대해 말이에요. 정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과일 가게 주인이 분개했어요. 우리 가게 임대료도 5년째 안 올리고 계시는 분이야. 맞아. 우리 애가 아플 때도 병원비를 도와주셨어. 꽃집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런 분을 쫓아냈다니 그 병원은 이제 안 가. 상인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병원 불매운동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은인을 모욕한 병원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이어온 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존심과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병원들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단순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을 찾고 싶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며칠 후, 한 작은 병원의 원장이 찾아왔어요. 대전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이었는데 주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원장은 수수한 차림으로 왔고 거창한 제안 대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희는 큰 병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죠. 젊은 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순 할머니는 그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병원이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환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한 간호사가 치매 환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환자가 횡설수설해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후원하고 싶어요. 정말순 할머니가 결정했습니다. 큰 건물이나 최신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중앙병원의 실적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후원금이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둔산동 상가들과의 의료 제휴도 모두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순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수입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판 손상이었어요. 대전 지역에서 정말순 할머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런 분을 무시한 병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반 환자들도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환자가 30% 줄었습니다. 진료과장이 보고했어요. 특히 VIP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요. 원장은 매일 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의료진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직원 급여가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급여는 7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발표에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번 달 말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신경외과 과장이 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다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환자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였어요.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정말순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결국 병원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병원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떠나기 전 그녀는 원장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병원에 큰 피해를 입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환자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원장은 편지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마지막으로 정말순 할머니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냈어요. 하지만 정말순 할머니는 읽지도 않고 반송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정말순 할머니가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6개월 후 중앙병원은 다른 의료재단에 인수되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대전 최고의 병원이었던 곳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수 조건 중 하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었어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 사건이 교육 사례로 사용되었어요. 정말순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병원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진행 속도는 느려졌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순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새 병원의 간호사가 매일 아침 정말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비록 대답이 횡설수설할 때도 있었지만 간호사는 항상 끝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정말순 할머니가 과거를 회상할 때면 간호사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작은 가게였는데 비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모두가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했습니다. 둔산동 상인들도 정기적으로 정말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제철 과일을, 꽃집 주인은 예쁜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정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소중한 은인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문구점 주인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순 할머니는 비록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정말순 할머니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비록 기억은 점점 사라져갔지만 마음속 따뜻함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순 할머니는 김 변호사를 불러 중요한 결정을 전했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여사님, 정말 신중한 결정이신가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제가 치매로 고통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아요.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정말순 할머니의 결정으로 정말순 치매케어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치매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중앙병원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순 할머니의 넓은 마음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킨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순 여사님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분이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재단의 첫 사업은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시설 건립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1년 후 뜻밖의 방문객이 정말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정말순 할머니를 쫓아냈던 그 젊은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순 할머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된 탓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정말순 할머니를 보니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여사님, 저는 1년 전 중앙병원에서 여사님을 쫓아낸 간호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여사님, 저는 그 일 이후로 간호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순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치매 환자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간호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정말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의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봉사라도 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재단에서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간호사는 정말순 치매케어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녀의 과거를 알고 차갑게 대했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수간호사가 감탄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환자들 돌보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해요. 간호사는 특히 정말순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수한 봉사를 가능하게 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간호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할머니? 잘 모르겠지만 당신 눈에서 슬픔이 보여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순 할머니가 간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가 1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을 녹여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큰 잘못을 했는데도 간호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순 할머니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정말순 치매케어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정말순 할머니의 뜻에 공감하여 후원에 동참했어요. 특히 중앙병원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말순 여사님처럼 아픔을 선한 일로 바꾸는 분은 처음 봤어요. 한 기업 회장이 거액을 기부하며 말했어요.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재단은 첫 번째 시설을 둔산동에 열었습니다. 정말순 하우스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 예술치료사, 음악치료사까지 배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치매 환자들이 병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개소식에서 선언했어요. 정말순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 카페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1950-60년대 분위기로 꾸민 공간이었어요. 옛날 음악이 흘러나오고 흑백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 노래. 한 치매 환자가 기뻐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랑 춤추던 노래야.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가족들도 환자들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봐요. 한 보호자가 감동했어요. 여기 오신 후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순 하우스의 성공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어요. 이런 시설이 전국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찰 후 말했어요. 정말순 여사님의 철학이 담긴 이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 치매 환자도 존엄한 인간이다 같은 제목으로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한 다큐멘터리 팀이 정말순 할머니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중앙병원 사건부터 재단 설립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 노인의 고통이 어떻게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영화평론가가 평했어요. 의과대학에서도 정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윤리 수업에서 필수 사례로 다뤄졌어요.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조했어요. 정말순 여사님 사건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뼈저리게 알려줍니다. 둔산동도 정말순 할머니로 인해 변화했습니다. 상인회는 정말순 거리를 만들어 치매 친화적인 상점가로 탈바꿈시켰어요. 치매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상인회장이 제안했어요. 모든 상점에는 치매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직원들은 치매 이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은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오시면 천천히 기다려드리고 필요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드려요. 꽃집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꽃을 만지고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카페들도 느린 카페 시간을 도입했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조용한 음악만 틀고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응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요. 한 주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둔산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매 친화적인 동네가 되었죠. 정말순 할머니는 가끔 둔산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비록 가게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미소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중앙병원 사건 이후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료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모든 환자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협회장이 선언했어요. 외모나 경제력으로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각 병원들은 직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 사건은 반면교사의 대표 사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수 있습니다. 한 교육 강사가 강조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간호협회에서도 윤리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일부 병원들은 미스터리 환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평가 요원이 환자로 가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의 응대를 평가하는 제도였어요.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게 되었어요. 한 간호사가 고백했어요. 누가 평가 요원인지 모르니까 모두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는 잃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 간호사가 매일 아침 인사했어요. 이제 그녀는 정말순 하우스의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정말순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어느 날 정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오네요. 남편이 좋아했는데 남편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간호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존중해 주었죠.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늙든 상관없이 정말순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12월 어느 날 정말순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둔산동 상인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말순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행사를 기획한 상인회장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합창단이 정말순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가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정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해요. 2025년 봄, 정말순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둔산동 상인들, 재단 관계자들, 치매 환자 가족들, 그리고 뜻밖에도 중앙병원 직원들까지 왔어요. 정말순 여사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조사를 읽은 시장이 말했어요. 돈과 지위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픔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간호사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정말순 하우스가 설립되었고 수만 명의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매년 정말순 할머니의 기일에는 정말순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의료인들은 이날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되돌아보고 초심을 다집니다. 대전중앙병원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재건되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는 정말순 할머니의 초상화가 걸렸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모든 환자는 존엄하다. 우리는 정말순 여사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젊은 의대생들이 병원 실습을 올 때마다 선배 의사들은 정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환자를 병이 아닌 사람으로 봐라. 그것이 정말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10년 후 2035년 정말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대전은 이제 치매 친화 도시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정말순 치매케어 재단은 아시아 최대의 치매 관련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간호사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말순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히 약한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둔산동 정말순 거리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매 케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요. 한 노인의 아픔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보세요.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매년 여름 정말순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던 그날을 기억하며 정말순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은 모든 의료기관이 무료로 음료수를 제공하고 길을 잃은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요. 한 어린 의대생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배가 답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줬지. 정말순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야.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픔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